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대선 막바지 최대 변수는 쇼트트랙, 정치평론가 유재일이라는 소식입니다. 대선 막바지 최대 변수는 쇼트트랙, 정치평론가 유재일. 올림픽 쇼트트랙, 대선 막바지 판세를 가를 최대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치평론가 유재일 유아트 스튜디오 대표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두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종횡무진 누비며 분석평론에 여념이 없는 유재일 대표를 에포크타임스가 2월 9일 만나 대선 판세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다. 대표적인 친노무현, 친문재인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반문으로 돌아선 그는 18만 9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이기도 하다. 유 대표는 스포츠 경기 결과의 불공정성에 대한 정치적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다며 2002년 대선 이야기를 꺼냈다. 2002년 안톤 오노 사태와 미선이 효순이 장갑차 사건으로 반미 열풍이 불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큰 도움이 됐다. 지난 2002년 2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나라 김동성 선수가 1위로 들어왔지만 심판은 이른바 할리우드 액션을 선보인 안톤 오노 선수에게 금메달을 안겼다. 이로 인해 촉발된 반미 정서는 같은 해 6월 미군 장갑차에 한국 여중생 2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극에 달해 촛불 시위로까지 번졌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다 반등의 계기로 작용한 건 멸공 이슈였다. 윤 후보가 멸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지만 멸공이 멸공인데 그게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했다는 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중국 네티즌들이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구토 이모티콘으로 테러한 걸 BTS 팬들이 보라색 하트로 대응하고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보라색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보라색과 한복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우리가 중국이 아닌 미국 쪽이라는 은유적 표현이다. 앞으로 보라색은 반중을 상징하는 색깔이 될 수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한복과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전에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반중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SNS와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의 트위터가 화제가 됐다. 지난 2월 7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현 선수가 편파 판정으로 탈락하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황 선수에게 박수와 엄지척 이모티콘을 달아 격려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그러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방탄소년단 공식 SNS의 집단으로 구토 이모티콘 등을 댓글로 다는 테러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전 세계 BTS 공식 팬덤들은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하트로 반격했다. 다음 날 8일 코르소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라고 묻고는 김치, K-팝, K-드라마, 한복은 말할 것도 없죠라고 썼다. 유재일 대표는 2016년 대만, 2019년 호주 선거에 불어닥친 반중 이슈처럼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반중 이슈가 번지고 있다며 반중 정서가 선거에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유 대표는 2016년 대만 총통 선거 직전 찌위 사건으로 불붙은 반중 정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중화민국 총통 선거 직전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찌위가 MBC 예능 마이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해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가 중국 측에 사과한 사건이 있었다. 이 소식이 대만으로 전해져 선거 막판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실제로 차이잉원과 민주진보당이 1에서 2%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하는데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실제 차이잉원의 득표율 중 19.5%인 134만 표가 찌위 사건에 분노한 젊은 층 이른바 딸기 세대가 차이잉원과 민주진보당에 투표하게 된 결과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 대표는 호주 총선에서도 중국 간첩 사건의 영향력이 컸다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2019년 중국이 정부 자금을 활용해 호주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호주 정계를 뜨겁게 달궜다. 호주 방송 나인 네트워크의 시사 프로그램 60미니츠는 2018년 중국 측 요원들이 2018년 고급차 딜러였던 닉자오에게 의원 선거 출마 대가로 100만 호주 달러 약 8억 6천만 원 지원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중국 간첩 출신으로 호주안 보정보원의 망명을 요청한 왕리창도 60미니츠에 출연해 호주에서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스파이들이 있다고 증언했다. 왕리창은 당시 2018년 11월 대만 가오슝시 시장 선거에 국민당 후보로 출마한 한고위에게 중국 첩보기관이 2천만 위안 약 34억 원을 선거 자금으로 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꼬이는 민진당 텃밭인 가오슝에서 국민당 후보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됐다. 설명을 이어가던 유 대표는 한국 선거로 화제를 돌렸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미 호주, 대만 선거 과정에 중국이 개입한 스캔들이 터졌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었을까 하는 물음표가 100만 개는 쳐진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된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3월 9일 대선의 판세로 흘러갔다. 유재일 대표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볼까? 유 대표와의 일문일답.
대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정치평론가로서 대선 판세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고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대체로 윤 후보의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일화 성사될 것으로 보십니까? 단일화가 되면 좋겠지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엔 윤 후보 측에서 한 번 제안을 하고 안 후보가 예스나 노 정도로 응답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안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1대1로 만나서 내각 구성 등을 협상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강요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한 적은 있어도 협상하고 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론조사 방식의 원샷 경선은 국민이 이미 수용할 리 없고 윤 후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후보끼리 만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 구성원들과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면 얘기 자체를 꺼낼 수 없는 판국입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 당이 문제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공천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강요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이 따라야 하지만 공천은 얘기가 다릅니다. 후보들은 셈법이 그리 복잡하지 않은데 당내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각자 니즈가 있기 때문에 당파적 입장에서 단일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 구성도 거론이 되는데요. 국민의당이 5대5로 공동정부를 구성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1997년 DJP 단일화의 경우 당시 자유민주연합은 원내 의석 50석을 보유한 정당이었고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절반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 협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대선을 46일 앞두고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공동정부 구성, 내각제 개헌 등을 조건으로 이른바 DJP 연대를 성사시키면서 김대중 총재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적이 있으신데요. 안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런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에 열망을 놓고 두 분이 레이스를 해왔지만 지금으로선 정권 교체의 주자가 윤석열이냐 안철수냐의 레이스는 끝난 상황입니다. 안 후보로의 원샷 경선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국민이 이미 신지의 영입 국면에 갇혔을 때 페미니스트에 대한 국민의당 노선이 애매해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안 후보가 먼저 던졌다면 어땠을까 합니다.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상당히 빨리 소멸할 것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양 진영이 결집하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윤 후보 쪽으로 상당히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안 후보는 국민의당 구성원들 다 챙겨주고도 남을 만큼의 몫을 배분받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사람들 거의 모두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정치 협상에 장이 열린 건데 그런 찬스를 버린다는 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만 이뤄지면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요? 2012년 대선에서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어도 최종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확률 차이죠. 단일화가 되면 확실하고 단일화가 안 돼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안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 기반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지만 윤석열을 안 찍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측과 접촉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안철수의 비호감도를 폭발시킬 것입니다.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저버리는 순간 정치인 안철수는 끝나게 됩니다. 2030 세대 표심은 어디로 갈 것 같은가요? 윤 후보가 싹쓸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방이 컸고 멸콩, 여기다 공정이 2030의 이슈입니다. 젊은 층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획득하면 인정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공정 이슈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문제로 공정 이슈가 불거진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민주당은 이런 이슈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정부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자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리로 반대론이 거셌습니다. 남한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고 같은 논리로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됐죠. 특히 문 대통령 지지도가 높았던 젊은 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입니다. 현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여당에 유리한 것 아닌가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지지율이라는 것도 허망한 측면이 많죠. 정치 조직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일명 진보 원팀인데 사상적으로 원팀이 아니라 이권으로 뭉친 원팀입니다.
임기말 대통령 치고 지지율이 높은 거지 당선에 필요한 지지율은 아닙니다. 유재일 대표는 현 정치 상황을 대단히 혼탁하다라고 진단하며 대선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으로 정성산TV 마치겠습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